내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끝내 나오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법조 담당 이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기자, 네. 내일이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인데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떤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각자 준비해온 변론을 각자의 시간을 얻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당되는 시간은 30분이지만 당연히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따로 제재하지 않을까 일단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해봤더니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각자 변론이다 보니까 내일 또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지는 함부로 예측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겠다 이 뜻이죠? 그렇죠. 예. 일단 막판에 합류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으면서 한번 어떤 논리가 나올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탄핵 사유도 지금 국회가 13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13가지가 다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한 가지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모두가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해서 탄핵 사유가 하나도 안 생길 텐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김 변호사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는 데 있어서 13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어서 이른바 섞어찌개를 만들었다. 만약에 한 가지 따로따로 탄핵을 하려고 들었더라면 전부 기각될 내용들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면은 노예가 된다. 이런 논리가 내일 최종 변론에서도 등장할런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렇군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자, 국회 소추위원 측 어떤 반론을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추위원들도 오늘 모여서 최종 변론의 구문을 다듬었습니다. 그곳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법에 탄핵 소추 사유를 건건히 별개로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라라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일괄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미 결정을 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따로따로 하라라는 규정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했고 법무부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평우 변호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도 다 인정했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헌법재판소의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 이런 위협을 한 사람이 자수를 하긴 했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좀 긴장감이 감돌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모든 헌법재판관들은 물론이고 박영수 특별검사까지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그렇죠. 사실이고요. 특히 박영수 특검의 집 앞에서까지 사진을 태우거나 집 밟는 것 같은 그 과격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출근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들어오는 차량이 권한대행의 차고요. 예. 바로 뒤에 바싹 따라붙는 차량이 바로 경호원의 차량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 뒷차가 차가 미처 정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차량 문부터 열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정미 대행보다 먼저 뛰어나와서 경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대행 역시 취재진 한번 돌아볼 새 없이 황급하게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예. 긴박한 경호 상황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큰일이니까 금속 경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좀 이야기를 옮겨볼게요. 네네. 자, 문을 닫을 시간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특검의 수사 상황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앞선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팀은 오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불러서 막바지 보강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정유라 씨 특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팀도 어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불러서 9시간을 조사를 벌였는데 어젯밤에 귀가하는 김 회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종범 수석의 인사청탁 지시가 좀 있었나요? 그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정유라 씨 특혜 대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그만하시죠.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박근혜 씨한테 따로 전화를 받거나 청와대에서 연락 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우리가 네. 뭐 이사가 본부의 승진에 대해서 네. 그거는 뭐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확하게는 잘 안 들리시죠? 정리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인사청탁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는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시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네요. 특히 다른 부분이죠. 정유라 특혜 대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거기는 없습니다라고 잘라내는 모습입니다. 또 청와대에서 따로 연락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상화 본부장 승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화 본부장은요, 독일에 있을 때부터 최순실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도 추천을 했었고요. 또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을 시켜준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룹에서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임원으로 초고속으로 승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제 하다 남은 수사는 검찰로 다 넘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하고 있던 모든 특검 수사는 결국은 서초동에 있는 검찰로 다시 다 넘어가야 됩니다. 예. 제일 아쉬운 대목 뭐 아시다시피 이틀 남았습니다만은 대통령 대면 조사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결국 못했습니다. 뇌물을 줬다라는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받았다라는 사람은 지금 만나보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예. 대포폰이라든가 차명폰 썼다는 정황은 다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압수수색도 결국 못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역시 검찰한테 맡겨져야 될 대목인데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청사가 자기 집 안방보다도 더 편안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죠? 사진 한 장으로 다 밝혀졌죠. 그렇죠. 예. 이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검찰이 한다. 수사의 신뢰 부분에서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유라 씨한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은 사람은 5명이나 구속이 돼 있는데 정작 주인공인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검찰이 다시 떠맡아야 할 숙제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도 묵묵부답. 침묵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특검이 연장되지 못하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헌재가 조금은 시간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이모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